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첫눈치고는 많은 눈이 쏟아지면서 퇴근길 교통이 마비되고 크고 작은 사고도 잇따랐는데요. 기온이 내려가면서 빙판길 사고도 우려되는 만큼 조속한 제설 작업과 함께 안전운전, 안전보행에 더 신경 써야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퇴근길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수도권의 첫눈, 짧지만 강했습니다. 눈구름이 빠르게 지나가긴 했지만 시간당 5cm의 강한 눈이 집중되면서 대설주의보 속에 처음으로 대설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퇴근 시간이 18시 전후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내리게 될 것. 기상청 예보대로 서울에는 오후 6시 무렵부터 눈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발은 금세 굵어졌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중부지방에는 퇴근길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서울 은평구와 경기 가평 등 21곳에는 시간당 5cm에 달하는 강한 눈이 집중되면서 처음으로 대설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눈구름이 강하게 발달했던 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를 뒤섞는 기압골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대기 불안정이 커져 눈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5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인 곳이 많습니다. 불과 2시간 만에 경기 하남과 가평, 구리,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등에 6cm 넘는 눈이 쌓였고 서울 공식관측소에는 5.1cm가 기록됐습니다. 짧은 시간 강수를 쏟아낸 눈구름이 시속 40에서 50km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설주의보는 2시간여 만에 해제됐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저녁 퇴근 시간 2시간 정도 이어진 기습 폭설에 도로 곳곳이 마비됐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이 대비한 제설 대책이 무용지물이었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 대설특보가 발효되자 정부도 바짝 긴장했습니다. 퇴근길 교통대란이 우려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지자체도 바삐 움직였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모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제설 장비를 총동원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불과 2시간 동안 내린 기습폭설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등 도로 곳곳이 마비됐습니다. 강추위 속에 내린 눈이 길 위에 그대로 쌓여 얼어붙은 겁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도로에 3시간 동안 갇혀 있었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제설도 안 되고 지금 버스도 돌아가지고 다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길도 안 녹았고 지금 이제 온도가 더 떨어져 버리면은 여기가 빙판이 될 것 같아서 정말 아찔하네요. 제설 작업이 엉망이었다는 불만도 쏟아졌습니다. 언덕길이에요. 중량 경찰서 있는 데가 거기가 다 빙판길이어서 제가 방금 지금 온 거예요. 그리고 경찰분들이 그 트럭을 밀어도 트럭이 갈 수가 없고. 서울에 내린 첫눈은 최대 적설량이 서울 도봉구가 6cm가 조금 넘는 정도였습니다. 지자체의 제설 대책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아침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면서 많은 곳에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면도로나 터널, 교량, 그늘진 도로가 위험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추위 속에 눈비가 내린 중부지방. 눈구름이 약해지고 한파의 최대 고비는 지났지만 오늘 아침도 영하권 추위는 이어집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내륙은 곳곳에서 내린 눈비가 얼어
빙판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눈이 적게 내리거나 약한 비가 내린 곳이라도 살얼음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도로 살얼음은 눈비가 온 뒤 지하차도나 터널 진출 입구, 교량 부근, 그늘진 곳에서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만들어지는데 아스팔트 위에 얇게 형성되는 만큼 눈에 잘 띄지 않아 미끄럼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살얼음이라는 것은 운전자가 확인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먼지와 타이어의 분진이 빙판이 되면서 검게 되면서 라이트를 켜더라도 아스팔트는 이렇게 보여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가다 보니까 미끄럼에 의해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또 안전거리를 2배 이상 확보를 하고 속도를 좀 50% 정도 감소하면서 낮부터는 서울 등 내륙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며 추위의 기세가 점차 누그러지겠고 주말과 휴일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며 때이른 한파가 완전히 풀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 중부 곳곳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후 한때 적은 양으로 예상돼 야외 활동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AI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영국도 국가 차원에서 공격적 AI 전략을 수립해 추진 중입니다. 핵심은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한 AI 인프라 확대인데요. AI를 통해 국가 재건을 꾀하는 영국의 전략을 윤현숙 기자가 현지에서 살펴봤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캠퍼스 내 한 건물. 굉음과 함께 수백 개의 서버가 뿜어내는 푸른 불빛과 열기가 가득합니다. 영국에서 가장 빠른 AI 슈퍼컴퓨터, 던 데이터 센터입니다.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국립 AI 연구자원 프로젝트의 핵심 시설로 핵융합 에너지 연구부터 신약 개발까지 각종 난제를 해결하는 두뇌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AI 산업을 움직이는 심장 역할을 하지만 막대한 전력 소모와 환경 문제가 골칫거리. 이곳은 서버에 직접 냉각수를 흘려보내는 신기술로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고 친환경 모델도 구축했습니다. We can attract investment in here because of AI and use that investment to make productive energy circuits. We can be providing hot water to the local community, and this becomes part of an energy solution. 영국 정부는 이런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AI 인프라를 대폭 늘려 AI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국가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전국의 AI 성장 구역을 지정해 규제를 풀고 오는 2030년까지 AI 인프라를 20배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The UK government is funding the creation of some AI growth zones, which will have relaxed regulation and incentives to basically create AI infrastructure in certain locations around the UK. They're all strategically placed in locations that are quite close to where a lot of the AI excellence in the UK is.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등 빅테크 기업들도 잇따라 대규모 데이터 센터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AI를 단순한 기술이 아닌 국가 재건의 동력으로 천명한 영국. 세계 정상급 인재와 탄탄한 자본시장 등 전통적 강점에 공격적인 인프라 확장 전략까지 더해지면서 영국은 글로벌 AI 강국으로 빠르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YTN 윤현숙입니다. 제조 공정에서 각종 공구가 마모되면 생산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는데요. 지금까지는 사람의 경험에 의존해 교체 시기가 부정확했는데 공구의 마모 정도를 예측해주는 인공지능 솔루션이 개발됐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대구의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입니다. 제조 공장 자체는 이미 자동화됐지만 각종 공구의 마모 정도는 여전히 사람이 일일이 판단해야 합니다. 숙련된 전문가도 여러 번 확인해야 하는데 자칫 너무 늦게 공구를 교체하면 품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 공장은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공구의 마모 상태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구 교체 시기를 정량적으로 예측해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품질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AI라는 것이 유행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을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풀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와 기계, 철강 산업들이 몰려있는 이 지역 다른 공장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에 인공지능 솔루션을 실제 적용하기 전에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실증 환경을 제공해주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GPU 서버 등 인공지능 인프라를 제공하고 관련 세미나와 교육도 주기적으로 열립니다.
제조업 AI 융합 기반 조성 사업은 지역별 중점 산업의 제조 현안 해결과 영남권의 AI 융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경남, 대구, 경북, 울산, 부산과 같이 영남권 5개 권역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비 노후화와 인력난 등으로 생산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지방산업단지. 제조업과 인공지능 접목이 잃어버린 지역의 생산 활력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 연구팀이 일반 카메라 하나만으로 물체의 정확한 위치와 방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영상 속 물체가 있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색상을 조정해 학습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물체를 정밀하게 추적하는 기술을 구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카메라 하나로 물체의 위치는 물론 어느 방향으로 회전했는지까지 알아낼 수 있고 조명이 바뀌거나 배경이 복잡해져도 안정적으로 물체를 추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활용해 작업자에게 원격 전문가의 지시나 안내 표시를 실제 장비 표면에 정확히 나타낼 수 있어 제조 현장의 원격 지원 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포털 기업이 언론사의 동의 없이 생성형 인공지능, 즉 AI의 뉴스 기사 전체를 학습시켜 요약해주는 상업 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유관기관들이 해석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어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생성형 AI가 저작물을 학습할 때 현행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기준과 가상 사례를 담은 안내서를 발표했습니다. 안내서는 AI의 대량 학습이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은 요건으로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 침해와 이용 목적의 변형성 부재, 사회 공익적 목적의 부재, 영리 목적 등 4가지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무단으로 기사를 요약하는 AI 서비스는 언론사와 똑같이 뉴스를 제공하는 데다 언론 시장을 직접 대체해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에듀테크 기업이 AI의 여러 출판사의 유료 디지털 교과서 전체를 대량으로 학습시켜 교과서나 문제집을 만드는 경우에도 공정 이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고등과학원 등이 과학예술 융복합 전시인 도파민 하이프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뇌과학, 신경과학 연구 성과와 고등과학원의 물리학 연구 성과가 예술가들의 해석과 결합돼 도파민이 현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표현한 전시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과학과 예술은 창의적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면서 허물어진 경계 위에서 창작된 예술 작품들이 대중들에게 특별한 사유의 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와 미래 수소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 산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수소 생산부터 충전, 이동 수단까지 최신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봇팔이 수소차 충전구 위치를 찾더니 알아서 열고 충전까지 척척 마칩니다. 현재 수소차 충전은 전문가만 할 수 있는데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 충전 로봇입니다. 높은 안전성이 기술로 이제 보증이 되는 이런 충전 로봇이 보급이 된다면 24시간 주 7일 그리고 날씨에 상관없이 사용자는 자기 차 안에서 이제 편하게 충전할 수 있다는. 미래엔 승용차뿐만 아니라 트랙터와 선박에도 수소 연료 전지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현대제철은 미국 루이지애나에 건설 예정인 전기로 제철소 모형을 처음 공개하고 수소 환원제철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세계 최대 수소 박람회에서 차세대 수소 기술을 선보이면서 생산부터 활용까지 수소 산업 전반에 걸친 역량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수소의 전주기, 이제 그 생성부터 뭐 유통, 사용까지 이르기까지 이제 전직에 관련되는 이제 기술을 그룹사 이제 전체에 좀 모았습니다. 그 수소를 연료뿐만 아니라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 보였고요. 이번 수소 박람회에는 20여 개 나라에서 250개 기업이 참가해 미래 기술을 뽐냈습니다. 수소 사회로의 전환까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정부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 생태계 지원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오랫동안 동남아 자동차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일부 나라에서는 독과점적 지위를 차지해온 일본 자동차의 현지 점유율이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밀려 급락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0월 일본계 자동차 9개사의 태국 내 판매 점유율은 69.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일본 자동차의 태국 내 판매 점유율은 2010년대에는 80에서 90%에 달했지만 2023년 77.8%로 급락하는 등 몇 년 전부터 가파른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일본 자동차의 판매 점유율이 2024년 90% 밑으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 1월에서 10월은 82.9%로 추가 하락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전기차로 유명한 비아디 등 중국차 업체의 현지 진출 등의 공세 강화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이용자들이 쿠팡에서 탈퇴하는 탈쿠팡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피해가 쿠팡 입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쿠팡 계열사는 입점업체를 상대로 고금리 대출 상품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들에는 최근 쿠팡 이츠 주문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쿠팡 이용을 꺼리는 소비자가 늘면서 쿠팡 이츠에 광고비를 쏟아온 음식점과 쿠팡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예, 좀 줄어들었어요.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한 30% 가까이. 예. 쿠팡 입점 업체의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쿠팡에 떼어가는 비용은 다른 쇼핑 플랫폼 평균보다 1.8%포인트 높았고 쿠팡의 정산 주기가 51일 이상이라고 답한 업체가 34%로 조사돼 다른 쇼핑몰보다 월등히 길었습니다. 정산이 늦어지면 입점 업체들은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쿠팡 계열사인 쿠팡 파이낸셜의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때 지나치게 높은 금리가 적용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쿠팡 파이낸셜은 입점 업체에 연 최고 18.9%의 고금리 상품을 판매하면서 3개월 안에 원금의 10%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규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자 원가가 반영된다 하더라도 그런 이자 비용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전형적인 케이스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쿠팡은 매년 발표하는 보고서를 통해 입점 업체의 75%가 중소상공인이라며 23만 명이 넘는 중소상공인과의 상생을 강조했습니다. 중소상공인에게 누적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홍보해왔지만 정작 고금리 대출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돈을 우리가 빌리가고 우리가 돈이자를 그만큼 내는 겁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 있잖아요. 그래 아주 고리대금 업자도 아니고. 소상공인 연합회는 쿠팡의 매출 감소 피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연합회는 실제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입점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상공인까지 포함해 원고인단을 꾸려 집단 소송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3,300만 명의 고객 계정 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지난해 이용 약관을 수정해 외부 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면책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은 지난해 회사 이용 약관 제38조 회사의 면책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추가된 조항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 행위가 적발됐던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온라인 시험 도중 서로 정답을 공유한 또 다른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지난 1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연세대학교 교양 과목 온라인 퀴즈 시험에서 일부 수강생들은 익명 채팅방에서 문제와 답안을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채팅방에는 문제와 답안을 실시간으로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 구글 독스의 인터넷 주소 등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해당 수업은 지난해 10월 중간고사에서도 부정행위 의혹이 일었던 비대면 강의로 이후 기말고사는 대면으로 전환됐지만 퀴즈는 계속 온라인으로 치러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대학교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지자 시험 전체를 무효 처리했습니다.
울산대는 학생 90여 명이 전용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는 비대면 강의의 10월 중간고사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불거졌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중간고사 이후 평소보다 고득점자가 많다며 AI로 문제를 풀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해당 과목 평균 점수는 예년보다 높았고 만점에 가까운 점수대도 여러 명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당 교수가 사실 확인에 나섰지만 학생들은 모두 AI 사용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시험 전체가 무효 처리됐습니다. 대학 관계자는 AI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무효 처리 후 기말고사는 대면 시험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수능 채점 결과 국어와 영어가 아주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영어 1등급 비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해 이례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성적표는 오늘 배부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올해 수능 시험은 채점 결과 불수능으로 평가됐습니다. 영어와 국어가 특히 어려웠습니다. 표준 점수가 높을수록 난도가 높은데 국어 영역은 147점이 최고점으로 작년보다 8점이 올랐습니다. 수학 영역은 최고점 139점으로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의 경우 1등급이 3.11%에 그쳤습니다. 절대평가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절대평가 취지에 맞는 시험 난이도를 목표로 하였으나 당초 취지와 의도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불수능은 과목별 만점자 수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국어 만점은 1000명대였지만 올해 261명으로 뚝 떨어졌고 수학도 78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어려운 수능 속에서도 재학생 4명과 졸업생 1명이 전 영역에서 만점을 받은 거로 조사됐습니다. 민간 입시학원들은 이번 대입 정시에서 어려웠던 국어와 영어가 핵심 변수가 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영어 과목을 못 봤을 경우에 대학 선택지가 정시에서 대단히 좁혀질 수밖에 없고 수학을 아무리 잘 봤다 하더라도 국어의 고득점 학생을 이길 수 없는 구도의 상황입니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과목 간 표준 점수 최고점 격차는 같았지만 이른바 사탐론으로 등급별 인원차가 커서 정시 지원 때 대학별 변환 표준 점수를 잘 따져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시험장에서 컴퓨터 사인펜 잉크 번진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번진 답안지 82건을 각각 4번 넘게 유관 채점해서 전혀 불이익이 없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올해 수능에서 일부 고사장에서 문제가 됐던 컴퓨터용 사인펜 번짐 현상과 관련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승걸 평가원장은 전체 답안지 가운데 컴퓨터용 사인펜 번짐 등으로 인한 특이 답안은 유관으로 최소한 4번 이상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경석 수능채점위원장은 수능 이의 신청 게시판에 106건, 수능 홈페이지 150건, 국민신문고 2건 등의 이의가 접수됐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학생들의 이름 등의 정보를 중복 표기로 분류된 답안지 12,822건과 비교해 사인펜 번짐이나 잉크가 떨어진 답안지 82건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가원은 답안 숫자 외의 영역에 떨어진 잉크는 채점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답안 숫자에 떨어져 중복 표기가 된 경우 학생의 실수인지 사인펜의 영향인지를 살폈다고 덧붙였습니다. (12월 5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